음, 이 된소리 대기에 대해서 여기 했지. 그거 지나가자. 된소리 대기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하고요. 여기로 한번 봅시다. 문법 요소, 높임 표현 있고, 뭐지? 잠깐만. 지우개 성, 지우개 성질이 바뀌었네? 백지우로 가자. 자,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사동, 피동 표현, 이렇게 있는데, 인용 표현까지. 인용 표현이 가장 짧기 때문에 인용 표현 잠깐 하고요. 여기에는 부정 표현이 안 보이네. 부정 표현 없으니까 이건 놔두고 학교에서는 부정 표현도 수업 시험 범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오는 건데 다른 사람의 말이나 말투, 억양 이런 것까지 몽창 다 형식까지 따오는 게 직접 인용이고 내용만 따오는 것이 간접 인용이에요. 그냥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인용 직접 인용은 어, 큰 따옴표, 큰 따옴표를 쓰고 뒤에 라고라고 하는 직접 인용 조사를 써요. 직접이라는 말 뺄게요. 간접 인용은 그런 거 없이 플러스 고라고 하는 인용 조사를 씁니다. 이거는 직접 인용 조사, 그냥 고는 간접 인용 조사. 그런 거야. 그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고요. 그 화면 렉 많이 걸려? 혹시? 채팅으로 대답해도 돼. 목소리로 대답해도 돼. 렉 안 걸려요. 안 걸려? 내 네. 컴퓨터만 이렇게 걸리나 봐. 좋아. 그러면 인용 표현은 요 정도야. 이럴 때 이런 직접 인용 내에 있었던 문장의 시제나 끝에 종결 표현, 인칭 대명사 이런 것들이 다 싹 바뀐다는 거야. 민수는 내가 너 대신 갈게 라고 말했다를 내 입장에서 쓰는 거지. 민수는 자기가 나 대신에 자기가 너는 말을 듣는 나 화자니까 이 말을 지금 나가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자기가 너 말고 나 대신에 갈게 라는 말투 없애고 기본형 정도로 쓴 거죠. 간다 고 말했다. 물론 니은이라는 선어말함을 쓰긴 했지만 이 직접 인용조사, 인용 표현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피동, 사동은 많이 어렵고 높임 표현으로 가봅시다.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있는데 주체 높임은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를 높입니다. 그래서 가 대신에 뭘 써요? 깨서를 쓰죠. 그다음 객체 높임은 내가 필기된 걸 파일로 보내줄게. 오늘 수업 끝나면 누구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 누구에게 라고 하는 부사어에 오는 사람을
목적어나 부사오는 사람 높이는 거고, 그때 누구에게 해당하는 에게 대신에는 깨를 씁니다. 깨와 깨서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들을 높이는 거고, 상대는 누구냐면 청자, 듣는 이를 높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요걸 한번 봅시다. 자, 높임 표현은 음, 나를 기준으로, 나가 누구냐면 화자, 말하는 이, 우린 이를 1인칭이라고도 얘기하죠. 1인칭. 인 사람이 청자, 상대, 듣는 이, 2인칭. 얘기를 주고받는 서로가 있을 때 주고받는 거고, 이럴 때 요거 용어, 화자라는 용어, 청자라는 용어. 얘네들은 메시지를 둘러싼 외적 요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철수는 지금 밥 먹어 라고 할 때 문장 내에서 쓰는 개념이 아니에요. 화자랑 청자는. 문장 내에서 쓰는 개념은 우리는 여기에는 객체가 없긴 하지만 주체나 객체는 문장 내에서 쓰는 개념이고, 문장 내에서 쓰는 개념이고, 그래서 철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술어를 항상 기준으로 해서 걸립니다. 얘네들 찾아집니다. 서술어를 기본으로 해서 서술어를 볼 때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게 주체, 서술어 볼 때 누구를 누구에게 해당하는 게 객체.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나는 지금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 칩시다. 라고 한다 치면 이때 나를 뭐라고 불러요? 화자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으니까 문장 내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니까 나를 주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주체 자리에 철수가 올 수도 있고 너가 올 수도 있고 나가 올 수도 있고 영희가 올 수도 있고 등등등이죠. 이 자리는 그래서 주체예요. 근데 우연히 여기 뭐가 올 수 있어? 화자가 올 수도 있고 청자가 올 수도 있죠. 주체 자리에. 화자랑 청자는 원칙적으로 문장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문장을 둘러싸고 대화를 하고 있는 외부적 요소에 해당이 되죠. 메시지, 문장의 외적인 요소의 명칭.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주체 높임은 주어 자리에 항상 높임법은 누굴 기준으로 쓰냐면 나를 기준으로 씁니다. 나를 기준으로 주어가 만약에 높아 문장 속에서 나보다 주어 자리에 할아버지는 버지께서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주체 높임 해야 됩니다. 철수 대신. 뭐 나는 나는 철수를 보고 왔어 라고 문장 썼을 때 목적어 철수라고 반말해도 되잖아. 나는 말하는 사람은 철수라고 얘기하잖아. 높일 필요가 없는 거지. 객체의 목적어를. 용어가 좀 어려울 뿐이야. 철수 높일 필요 없지. 철수에 할아버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높여야 될 대상이잖아. 높일 요소가 있는지. 나는 할아버지를 보고 왔어가 아니라 뵙고 왔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뵙자를 왜 썼어? 할아버지 때문에 쓴 거지. 신경 써서.
이럴 때 객체 높임이 쓰였다는 거죠. 그런 거야. 그럼 봐봐. 먹어라고 반말했잖아. 어라고. 자, 일단 간단간단하게 하나씩 가져. 자, 주체 높임은 주어 누가 자리에 내가 반말할 수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 주체 높임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높일 필요가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자, 알아두면 됩니다. 자,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쓰고요. 주격조사 깨설을 특수어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 가지 요소 선어말 어미 주격조사 특수어휘들을 통해서 주체를 높입니다. 일단 기본은 그거야. 밑에도 뭐 특수어휘 나오고. 자,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서에 내가 높여야 될 사람이 나오면 높이는 겁니다. 여기 뭐예요?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객체 높임은 선어말 어미 좀 이따가 배우죠. 내가 기존 단어, 새로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었죠? 안 했나? 니은천가 설명하면서? 그치. 그런 거 설명했었지. 자, 그거의 개념을 좀 일부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어미라는 건 아무리 붙어봤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합니다. 어미는. 여튼 여기 보면 선어말 어미를 통해 주체 높임 실현되는 건 주체 높임밖에 없고 시. 객체 높임은 선어말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뭐 있어요? 조사. 깨를 통해서. 자, 특수어휘. 이걸 통해서. 자, 객체 높임이 제일 쉽습니다. 객체 높임은요. 요것만 일단 외우면 돼. 요 용어가 들어갔다 싶으면 전부 다 혹은 깨가 들어갔다. 이런 게 썼으면 다 뭡니까? 객체 높임 쓰인 겁니다. 자, 뭐 있냐? 객체 높임 이렇게 외우죠. 유치하지만 드렸죠, 뱀. 자, 드려는 드리다. 여쩌는 여쭙다. 내지는 여쭈다라고 써도 돼요. 여쭈다, 여쭙다 같은 말이에요. 배는 뵙다. 미음은 무엇이다. 주다, 물어보다 대신에 드리다, 여쭙다죠. 누굴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부사어. 친구에게 주다. 친구에게 물어보다 쓸 걸 선생님께 드리다. 선생님께 여쭙다. 드리다, 여쭙다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뵙다, 모시다는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가 아니라 뵙다. 누구를 데리고 가다가 아니라 모시고 가다. 그래서 들이다, 여쭙다, 뵙다, 보시다. 드렸죠, 뱀. 쓰였으면 객체 높임입니다. 이 수준밖에 안 나와요. 고등학교에서도. 꽤나. 객체 높임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 다음. 자, 주체 높임은 의식, 깨서, 잡수시다, 주무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 할머니가 아니라 철수라고 하죠. 철수가 나에게 용돈을 주었다. 그러니 여기 샷은 시 더하기 어신데 시와 깨서를 통해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주체 높임은 그 정도인데 어, 주체 높임에서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쓰임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확인해 보죠. 자, 주체 높임에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간접이라고 말하려면요. 하나가 더 있어야지 간접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있는데 공이 날라오다가 딱 맞으면 이건 직접이죠. 공이 날라오다 어딘가에 쿠션을 맞고 이렇게 부딪혔다 합시다. 그럼 간접이라고 합시다. 뭔가에 맞고. 그럼 간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접은 얘 하나밖에 없지만 간접은 그 궤적에 두 개가 있습니다. 간접 높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직접 높임은 서술어가 있을 때 누가에 해당하는 노폐 대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접 높임은 서술어가 있을 때 직접 노폐되는 그 대상이 누가도 있지만 그 누가와 관련된 누가나 무엇이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얘를 높이게 되는 거지. 얘가 뭐가 돼? 주체의 생각, 소유물, 신체 일부 등이야. 그걸 높이는 거야. 그 사람과 관련된 그 사람 거니까. 그러니까 높임법 우리나라 진짜 심해. 그럴 때 쓰는 어휘가 달라. 직접 높이면은 계시다, 편찮으시다. 간접 높임은 계시다를 안 써. 있으시다, 나 없으시다, 있으시다. 혹은 아프시다. 자, 이게 예문에서 있으시다를 써야 되냐, 계시다를 써야 되냐 구분을 할 때 누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노폐되는 대상이 있어. 얘만 있었으면 계시다를 쓰는 거야. 근데 무엇이 있어? 고민이 있어. 무엇이 이에 대한 게 하나 더 있네. 이러면 간접 높임인 거야. 그래서 계시다를 못 쓰고 다시 그래서 계시다를 못 쓰고 있으시다 써야 되는 거지. 음, 예문이 어디 있을까? 좀 높임, 간접 높임의 예문 문제에서 여기다 그냥 예문 한번 써보죠. 그러면 이런 건데 예문을 여기다가 써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되게 뭘 써야 될까 여기? 자, 그다음 두 번째 똑같이 선생님께서는 따님이 한 분 뭘 써야 될까? 계시다냐 안 있으시다냐 이거거든. 위에는 뭐예요? 누가에 해당하는 게 여기 한 명밖에 없죠. 여기는요. 누가 있어? 선생님이 있어. 무엇이 있어? 따님이 있어. 하나 더 있지. 이건 간접 높임. 그래서 있으시다를 써야 되는 거고. 되게 얘 위에는 계시다. 자, 이렇게 쓰는 단어가 달라지는 거야. 말로 해볼게. 할머니께서는 팔이 아프시달까 편찮으시달까? 누가 무엇이가 하나 더 있잖아. 그냥 아프시다 써야 되는 거야. 이게 없잖아? 그럼 뭘 써? 할머니께서는 지금 편찮으시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직접 높이나 간접 높이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주체 높임에서.
그래서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 요 정도. 압존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압존법은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죠. 주체 높임을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지한테 말을 하는데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빠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아버지 듣는 사람이 더 높으니까 아빠를 주어로 쓸 때 아빠를 주체 높임을 실현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선 문장 속의 주어인 아빠도 높여야 되고 듣는 사람인 할아버지도 높여야 되지만 둘을 비교해 볼 때 듣는 사람이 높고 문장의 주어는 낮으니까 주체 높임을 실현하지 않고 그냥 할아버지에 맞춰서 아빠를 높임 표현 없이 그냥 말하는 거. 그걸 주체 높임을 억압한다. 앞, 억압의 앞, 앞존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문제 나오게 되면 크게 되면 얘기하고요. 자, 상대 높임법은 신기하게도 상대가 나보다 높으면 높이고요. 낮추면 낮춥니다. 두 가지 다 높임법에 해당이 돼요. 높이는 것도 높임법, 낮추는 것도 높임법. 이걸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긴 한데 여기 표가 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할 거예요. 상대 높임법.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 전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음, 시제를 시간표를 공부할 때도 해야 되니까 이거 봅시다. 단어 중에 우리 단어에는 체언, 관계연, 뭐, 수식원, 독립원 뭐 이러면서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연에는 조사, 수식은 관형사, 그다음 부사, 독립원에는 감탄사,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용언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 형사를 포함해서 또 용언이라고 불러요. 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랑 되게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특징이 뭐냐? 용어는 단어가 어간과 어미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어간과 어미는요, 반드시 함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반드시 함께 써야 된다는 건 뭐냐면 어간만 문장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과를 먹, 하늘이 푸르. 나는 너가 정말 좋았. 이렇게도 못 써. 어미만 쓸 수도 없어, 당연히. 그래서 어간하면 어미, 어미하면 어간. 반드시 머릿속에 같이 붙어 다녀야 됩니다. 나한테 묻지 마. 선생님, 어근과 어간어미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어간과 어근은 뭐예요? 이렇게 묻지 마. 서로 같이 섞어서 쓰는 개념이 아니야. 어간하면 못 떠올라야 돼? 어미. 어미하면 뭐? 어간. 둘은 반드시 함께 쓰는 거. 얘네 뭐? 용언의 구조. 용언의 내부 구조야. 용언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의 내부 구조는 항상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어. 둘은 반드시 함께 써야 돼. 그래서 용언의 기본형은 어때? 다른 단어랑 달리? 다른 단어는 기본형 그대로 문장 속에 쓰는데 용언이라는 단어는 기본형 그대로 안 써. 그래서 항상 기본형을 신경 써야 돼. 용언의 기본형은 어간다. 다는 그럼 뭐야? 어미인 거지. 어미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다야. 다. 고를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드렸다의 기본형은 뭐야?
드리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가 아니라 드리다가 기본형. 영어의 기본형 이래. 자, 내가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상대 높임법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 상대 높임법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임 표현의 낮춤 태를 나타내는데 얘는 상대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도 안 쓰고 조사도 안 쓰고 특수어휘도 안 써. 신기하게 뭘 써? 종결 표현. 종결어미라는 걸 써. 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려고 해. 자, 조금만 더 가보자, 여기. 그런 어미에는, 자,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꼭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어간하면 너희들은 어미라고 대답해야 되고, 어미하면 어간 이렇게 대답해줘야 돼. 어간은 어미, 어미, 어간 이렇게 대답해줘야 돼, 꼭. 그럴 때 둘은 반드시 붙였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어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라는 게 있어. 어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단어의 끝이라는 거야. 용언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중간에 어간이 있는데 이 어미 중에서 끝에 붙는 어미가 어말 어미. 여기에 붙는 게 선어말 어미. 이런 구조인데 이런 구조인데 선어말 어미는 개수가 되게 적어. 그래서 선어말 어미 오늘 외울 거야. 외울 거고 어말 어미는 엄청나게 많아. 그 전에 어말 어미를 단순히 끝에 붙이는 어미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 어말 어미는 이걸 기억해 줘야 돼. 어말 어미는 용언을 마무리할 수 있는 어미야. 이거 되게 중요해. 용언을 마무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문장 속에서 대화 속에서 용언이라는 걸 사용할 때 기본형이 다로 끝나는 말인 이런 용언들을 사용할 때 응? 이런 용언들을 사용할 때 용언은 아니지만 이런 걸 사용할 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다 용언을. 그 말은 뭐야? 어말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문장 속에 쓸 수 있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언 속에 어미의 종류 중에 이걸 왜 어간이라고 썼니? 어미인데 어미의 종류 중에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했을 때 어말어미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간어미의 구조 속에서 어말어미가 없으면 문장 속에서 쓸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글 속의 용언 속에 용언을 마무리 지어주는 어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용언을 문장 속에서 쓸 수 있는 거라는 걸 알아둬야 돼. 그래서 모든 용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말의 용언 속엔 어말어미가 반드시 들어있다.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선어말어미는 어떻다는 거야? 용언을 마무리하지 마무리할 수 없는 어미라는 거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선어말어미라면 반드시 누가 와줘야 돼? 오케이. 어말어미가 와서 마무리 지어준다. 그리고 이 앞에는 뭐가 오겠어? 당연히 어간이 오겠지.
이때 특징이 뭐냐면 서너말 어미는 안 올 수도 있어. 한 개가 올 수도 있어. 두 개 이상이 올 수도 있어. 어말 어미는 반드시 와야 되고 한 개만 오는 게 원칙이야. 원칙이 아니라 그냥 한 개밖에 안 와. 왜냐면 어마럼이 여기 있어. 근데 어마럼이가 앞에 하나 더 와. 그럼 어마럼이 앞에 있으니까 얘는 선어마럼이어야 되잖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구조. 어마럼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과를 먹는 철수와 철수가 사과를 먹는다는 그 차이를 구분해 보시면 이때 는과 는을 확인해 보세요. 다 문장 속에 쓸 수 있게끔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언이. 무조건 어마럼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 중에 는 글자 똑같지만 잘 따져보시면 어때요? 는 글자 똑같은데 이땐 지금 는이 마무리하고 있죠. 이거 어마럼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요. 마침표 찍을 때 는을 사용할 는으로만 못 끝나죠. 다가 와줘야지. 그래서 는으로는 못 끝냅니다. 다가 마무리해 주죠. 다가 어마럼이. 는은 뭐? 선어마럼이라는 거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지. 한번 또 봐봐. 그러면 이렇게 어마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마럼이 중에 어마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마럼이가 뭐냐? 여기서 지금 어마럼이가 어디까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마럼이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예, 서너마럼이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서너마럼이를 외움으로써 어마럼이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서너마럼이를 일단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게. 오늘 요거 하고 이거 설명하면 일단 끝날 것 같아. 4시 전에 끝내줄게. 여백이 필요하니까 필기할 여백 서너마럼이 일단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서너마럼은 항상 뒤에 어마럼이로서 닫아주고 되고요. 앞에 항상 뭐가 와요? 어간 하면 어미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서너마럼이 배울 거예요. 봐봐. 어간과 어미잖아. 원칙적으로 알아도 어미가 아무리 붙어봤자 많이 붙어봤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존 단어에 뭔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접사와 어근밖에 없어요. 아예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접사도 아니고 접사와 어근밖에 없는데 그럼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야. 어미는 뭐일 뿐이야? 용언이라고 하는 한 단어 속에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 어간을 반드시 써야 되는, 붙여줘야 되는 그런 종류지. 어미는 아무리 길게 붙어봤자 되게 길죠? 이거 용언입니다. 용언. 그럼 얘는 어간 어미로 구성되어 있죠. 쉬었습니다. 뭐 쉬었습니다라고 하는 어미가 길게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다? 찾아오다가 기본형이란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시겟 사옵니다.
나이가 이런 게 있을 때 미리 가르쳐 드리면 가가 어간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길게 붙어봤자 기본형은 뭐예요? 나머지 이 시계 싸움 나니까 다 어미라는 얘기거든. 어미 이렇게 아무리 길게 붙어봤자 이 단어의 기본형은 그냥 가다예요. 새로운 단어를 못 만들어. 어미는 아무리 붙어봤자. 근데 요 어미 중에 시, 겟, 사오비, 서너말 어미. 나이가가 뒤에 붙는 어말 어미.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시, 겟, 사오비는 없어도요. 어디로 가나이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서너말어미 일단 외울게. 서너말어미엔 시제를 나타내는 앗, 엇, 더, 은, 는, 겟, 니, 시, 옵, 사업이 있습니다. 시는요, 주체, 높임 나타내고, 옵 사업은 공손, 어떠는 과거, 은느는 현재, 겟리는 미래. 정식 명칭입니다. 어떠는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은느는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 겟리는 미래, 시제, 선어 말음이. 됐죠? 자, 시는요,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옵사업은 공손, 선어 말음이. 이렇게 얘기해. 자, 엄만 있지 않고요. 엄만 있지 않고 이중으로 어이나 엇이 있기도 합니다. 엇과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면 단절을 강하게 나타내요. 난 예전엔 그 사람 만났었어. 썼어. 이거 그랬잖아. 지금은 안 만나는 얘기예요. 그렇게 단절의 의미가 강하고 더는 회사. 은느는 동사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동사에 쓰는데 은는의 경우 얘네랑 자꾸 헷갈려 애들이. 내가 먹은 빵, 내가 먹는 빵. 이럴 때 은과 는으로 얘랑 같다 생각하는데 같지 않아요. 얘는 선어말음이에요. 얘는 어말음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은느는 이런 형태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니은다, 는다의 형태로 문장 속에서 나타납니다. 얘네는 동사에만 쓰고 형용사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사형사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니은다, 는다를 쓰는지. 예쁘다는 뭐죠? 예쁜다 뭐 쓰죠? 형용사. 믿다는 뭐죠? 믿는다. 되죠? 동사.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get은 미래는 나타내지만 추측, 의지, 가능 이런 것들의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추측은 뭐야? 내일쯤 도착하겠지. 이해되죠? 미래와 함께 추측도 가지고 있죠. 내가 반드시 가겠다. 의지.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렇게. 근데 미래가 항상 꼭 껴있진 않습니다. 동생이 먹었겠지. 이럴 때
엇과 게시 둘 다 선어말음인데 엇이 과거죠? 이미 시제가 과거입니다. 어제 먹었겠지. 이미 시제가 과거예요. 근데 get이라는 미래를 표현할 필요가 없죠. 이때 get은 왜 썼어요? 미래가 아니라 추측 때문에 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시는 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거. 보세요. 선어말 어미 자체에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업. 높임을 나타내는 건 주체 높임 하나밖에 없습니다. 객체 높임도 안 쓰이고 상대 높임도 선어말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죠. 이렇게 외워드리는데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시작.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업. 우리 이거 외웠었나? 아니요. 아니었으면 아니었습니다. 처음이니? 자, 네. 자, 외워줘야 돼. 시작.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오. 이렇게 주면 좀 들려나? 시작.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오. 완전 이거 기계절이 입 밖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툭 치면 앗 이러면 너는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오. 이걸 외쳐야 돼. 자, 선어만 하면 뭐 있다고? 시작. 앗, 어떠, 은는 겠니, 시, 옵사오. 어떠, 은는 은는 겠니. 겠니, 시, 옵사오. 시 없어요. 시, 옵, 사옵. 시 없사오. 어우, 사옵. 야, 야, 이게 뭐, 몇 개나 된다고. 시작. 앗, 어떠, 어떠, 은는 은는 겠니, 겠니. 시, 시 옵사옵. 없사오. 오케이. 발음이 어려운데요? 야, 괜찮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해야 돼. 네. 시작. 앗, 어떠, 어떠, 은는 은는 겠니. 겠니, 시, 시 옵사옵. 없사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입 밖으로 다시 한번. 시작. 앗, 어떠, 어떠, 은는 겠니, 은는 시, 겠니. 옵사옵. 시 없사오. 시, 옵사옵. 옵사옵 공소는요, 거의 안 쓰여요. 언제 쓰냐면, 내려주시옵소서. 할 때 이런 옵. 이런 것들로 공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쓰는데, 거의 고등학교 이런 문법 표현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그냥 외우는 게 알아두는 거고요. 자, 보세요.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 미래 시제 선어 말음이,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공소 선어 말음이. 알아둘게요. 선어 말음이는요. 항상 선어 말음이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말음에는 되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해볼게. 관형사형 전성어미. 되게 말이 깁니다. 어미입니다. 무슨 어미일까요? 어말어미라는 거예요. 왜? 선어말어미는 선어말어미라는 명칭이 붙는다니까? 종결어미는 무슨 어미예요? 의문형 종결어미. 뭘까요? 어말어미입니다. 왜? 선어말어미는 이 경우에만 선어말어미가 있습니다. 볼게. 명사형 어미. 어떻게 써요? 무슨 어미일까요? 선어말어미일까요? 어말어미일까요? 어말어미라는 겁니다. 말해본다면. 이걸 잘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야? 현재형 어미. 현재형? 현재 있네요? 요거는 선어말 어미 얘기합니다. 왜냐면 귀찮으니까 선어말 어미라는 걸 선어말을 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라는 명칭이 엔간에선 다 들어간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용언이 있는데 용언에 어떤 어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용언의 종결형, 용언의 연결형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거 다 무슨 어미 쓴 겁니까? 어말 어미 썼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종결이나 연결이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선어말 어미 속에는 없어요. 시제거나 주체는표나 공순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용언이 종결식으로, 종결 스타일로, 종결 타입으로 쓰였어. 연결해주는 스타일로 쓰였어. 그때 어미를 사용했다는 건데 이때 어미는 선어말 어미일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보세요. 용언의 부사형. 무슨 어미 썼다는 거겠어요? 용언이니까 항상 어감 더하기 어미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 하나 배워도 짐작해서 되게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구조를 갖는 게 용언인데 그 용언에서 어떤 어미를 씀으로써 부사의 형태로 부사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거야. 용언의 부사용은. 부사처럼 쓸 뿐이지 부사는 아니고 여전히 용언이야. 어미가 붙었어. 어떤 어미? 부사형으로 만들어주는 어말어미가 붙은 거야. 그래서 잠깐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한번 가봅시다. 여기 요 상대 높임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 자, 상대 높임법을 설명할 때 상대 높임법을 설명할 때 그거 좀 얘기하긴 해야 되겠다. 좀 이따가 여기 종결 표현이라는 건 결국 뭘 가지고 실현된다는 거냐면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종결 어미는 무슨 어미일까? 선어말 어미일까? 어말 어미일까? 종결 어미는 선어말 어미는 선어말 명칭을 쓴다니까요. 어말 어미예요. 어말어미, 용어를 마무리해주는 어미 중에 용언 다음에 마침표를 찍게 해줄 수 있는 어미, 그래서 문장을 끝낼 수 있게 해주는 어미, 그거를 종결어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용언 다음에 문장을 끝내지 않고 쉼표를 쳐서 다른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요때 쓰는 어미는 무슨 어미일까요? 어말어미 중에 연결어미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자, 종결어미 다음에 뭘 쓸 수 있다? 종결어미는 어말어미에 해당되는데 점, 물음표, 느낌표 등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종결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법이 실현된다. 종결어미 찾는 방법, 종결어미 구분하는 게 요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 칸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배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무엇을 뭐라고 할까? 자, 먹었는데가 예로 든다면 어디까지가 선어말음이고 어, 어디가 어말음이겠냐? 어시 선어말인 건 분명하죠. 어떠 은는겠니 시없어. 여기서 고민인 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얘를 먹은 어간이겠지. 얻는 대로 해서 이 둘을 선어말음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 먹, 얻는 대로 해서 얘를 선어말음으로 보고 는 데를 어말음으로 볼 거냐? 통째로. 얘는 얘를 어말음으로 볼 거냐?
기계적으로 외우면 는도 있죠? 엇도 있죠.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것 같거든요. 엇도 얻는 겠니 시없어 우린 다 외웠어 이거. 근데 문제는 이미 엇을 통해서 과거를 표현했지. 근데 먹는다는 동작에 대해서 과거에 먹었고 또 현재에 먹는다는 는이 선어말을 쓰였으면 현재 의미를 띄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시제가 엇이라는 게 쓰여서 과거임을 분명히 했어요. 엇을 통해서. 근데 또 현재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는이 만약에 선어말로 쓰였으면 현재 시제를 드러낼 때만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 는은 현재를 의미하지 않고 그러니 이게 아닌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 는데가 그냥 통째로 내가 사과를 먹었는데 내가 사과를 먹는데 이거랑 똑같죠. 는데랑 먹는데랑. 그래서 여기에선 얘가 아니고 뭐예요? 어? 일이 아니고 얘가 됩니다. 봐봐. 이런 말도 있어. 어, 갔을지라도 이거는 을지라도가 어민데 이 어미 중에 어디까지가 선어말 어미입니까? 암만 선어말 어미입니다. 을지라도가 통째로 어말 어미가 되죠. 얘는 선어말 어미. 이걸 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떤 용언이 있는데 이 용언 속에서 어간을 찾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간을 찾아야 기본형을 찾죠. 나중에 배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 선어말 어미만 툭 들어가 있으면 그 앞에가 다 어간이니까. 그래서 어떤 문장 속에 쓰여 있는 이런 용어들이 있을 때, 용언들이 있을 때 이것을 기본형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찾을 거냐? 이해되니? 이게 어떻게 돼요? 어간어미입니다. 찾아오다에 개가 붙은 거죠. 천하말어미가 없어요. 어말어미 하나예요. 찾아오까지가 어간. 그럼 얘의 기본형은 찾아오다가 기본형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갑시다. 어떻게 돼요? 가 더하기 비읍시다 할 텐데 여기에 비읍이라는 선어말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시를 여기에 시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럼 얘도 선어말음이어야 되거든요. 비읍도 비읍이라는 선어말음이 없어요. 그럼 갑시다는 어떻게 돼요? 비읍시다가 통째로 어말어미가 됩니다. 왔습니다. 어떻게 돼요? 오다에 왔습니다예요. 어떻게 돼? 선어말어미. 습니다가 통째로 어말어미. 어말어미 중에서 지금 다 뭐예요? 마침표 찍는 데 있잖아요. 이 안에 어말어미는 다 문장을 종결하는, 끝내주는 종결어미로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종결어미 쓰면 뭐가 쓰인다고요? 상대 높임이 쓰인다고. 보세요. 맞습니다는 듣는 사람이 어떻게 써요? 나보다 많이 높습니다. 배웠다 반말하죠? 낮은 나랑 같거나 낮거나. 아파 이것도 낮습니다. 비읍시다 이건 어느 정도 높네요. 찾아오게는 낮습니다. 이런 높이거나 낮춘다는 거죠.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래서 우리말은 알아둬야 될 게 문장을 끝낼 때 마지막에 용언으로 끝나는데 이 속엔 용언을 마무리 짓는 어말어미 중에 마침표를 찍는 종결어미가 있는데 종결어미를 사용하지 않고 문장을 끝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종결어미를 사용한다는 건 상대 높임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모든 문장은 마침표를 찍어놓은 모든 문장은 종결어미가 쓰이고 그것은 상대 높임이 쓰인다고 해서 상대 높임법. 내가 말을 건네는 나랑 대화하는 저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 높이는 표현과 낮추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는 문장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상대 높임법이에요. 장인 왔어? 이런다고. 장인님 밥 먹었어? 이런.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나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높은지 낮은지를 신경 쓰면서 그거에 적절하게 종결함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 높임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하는 애들이 거의 뭐 한국인 같이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들이 있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상대 높임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데 보세요. 하필 이 상대 높임법의 명칭을 하다라는 동사로 명칭을 붙였다는 거야. 자,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 지금 설명이 좀 많지만 봅시다. 아, 동강 이거 무조건 봐야 되는데. 자, 어미 중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이 있어요. 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좀 약간 여백을 두고 쓸게. 아나 아서나 어서. 그다음에 아시나 아라나 어라. 아도나 어도. 뭐 아야 어야. 모든 용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아서, 아라, 아야. 혹은 어서, 어라, 어야. 그러니까 아형 아니면 어형. 둘 중에 하나 쓰는 겁니다. 자, 먹다는 어때요? 먹어서, 먹었다, 먹어라, 먹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막다는 어떻게 돼요? 막아서, 막았다, 막아라, 막아야. 모두 다 그렇습니다. 가다 못 써요? 아형 씁니다. 오다 못 써요? 아형 씁니다. 아름답다 못 써요? 어형 씁니다. 아름다워, 아름다워서, 아름다웠다, 아름다워라, 아름다워야. 이렇게. 모든 용어는요, 아니면 어형, 둘 중에 하나 씁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단, 하다라는 건 아도 안 쓰고 어도 안 씁니다. 하다라는 용어는. 뭐 쓴다? 여, 여서, 엿, 여라, 여야. 하여서, 하였다, 하여라, 하여야. 이렇게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다만 예외적으로 열을 씁니다. 아형도 어형도 아닌. 근데 얘네들의 기능이 다 어때요? 똑같습니다. 기능이 똑같아요. 형태만 다를 뿐. 열은 뭐 하면 쓴다? 하다에만 씁니다. 하나 더. 그런데 이 하다에 여가 붙으면요. 해로 줄여서 씁니다. 그래서 했다는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 뭐? 하다하기요. 그러면 과거 시제의 선어말음이 뭐 썼어요?
하다의 엿의 종결음이 다를 쓴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하였다, 하여의 줄임말이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특한 어미를 취하는 여라고 하는 어미를 취하는 걸 써가지고 내가 그게 말이 안 화가 나는 거야. 자, 봐봐. 채라는 말을 무시해 보세요. 채라는 말을 무시하면 해 다음에 마침표 찍을 수 있죠. 해요. 마침표 해라. 해요. 해. 해라. 마침표 찍었다 쳐봐. 마침표 찍을 수 있으면 얘네들이 다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 명령형에 마침표 쓰여 있으니까 여기 뭐 들어있어요? 마무리되는 어말어미 중에 종결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명칭에서 종결어미를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보여. 왜? 하필 하다랑 열을 합해서 줄여서 쓰는 해로 명칭을 쓰고 있고 하로 쓰고 있습니까? 자, 해는 뭐예요? 해는 결국 하 더하기 여입니다. 됐죠? 여는 다른 말이라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아나 어로 끝난 거랑 똑같죠. 명칭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뭘로 끝나면 해치라고 합니까? 아나 어로 끝났으면 해치가 되는 겁니다. 자, 해는 하 더하기 여야. 근데 여는 하에만 오는 거고 다른 용언이었으면 아나 어로 종결하면 쓰면 그게 해치가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 자, 비격식체는 언제 쓰냐면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씁니다. 끝낼게요. 자, 격식체는 언제 쓰냐면 공적이고 친밀도가 떨어지는 관계에서 써요. 그럴 때 해체는 하 더하기 연대. 나 같으면 먹다 가지고 이 명칭을 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막다랄까? 막다 가지고. 얘는 어떻게 써? 마가체. 얘는 마가요체. 얘는 마가라체. 얘는 어서 막게체. 마그오체. 은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얘는 막으십시오체. 그런데 하다라는 걸 썼죠. 그래서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분리해서 외우면 돼요. 비격식적부터 갑니다. 해체는 뭘로 끝나면 된다? 아어로 끝나면 해체입니다. 용어에서 떠올리세요. 해여체는요? 아어에다가 요를 붙이면 해여체가 됩니다. 해여체에서 요를 빼면 해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령을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 어떤 말이 끝났어. 무슨 체를 썼는지 구분해야 돼. 일단 격식체인지 비격식체 구분할 때 요를 붙이거나 요를 뺐을 때 이것이 가능하면 해체거나 해여체고요. 이것이 불가능하면 하십시오체부터 해서 쭉 얘네들 넷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격식체 봅시다. 격식체는요. 하십시오체라고 돼 있는데 뭘로 끝나요? 십시오로 끝납니다. 근데 여긴 시가 없네요. 여기는 명령형으로 쓴 거고요. 이게 하나 이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갑니다라고 나왔는데 가십시오라고 써야 되거든 원래.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 출제자가. 여기에는 가십시오. 하십시오체는 종결하면 어떻게 끝나냐면요. 알아두세요. 스시 읍 들어가면
하시시오체가 됩니다. 얘가 왜 하시시오체예요? 평서형인데 갑니다. 가십니다도 10 들어갔죠? 비읍 들어갔죠? 하십시오체입니다. 갔습니까? 습 들어갔죠? 습니까? 습 갔습니까? 이거 뭐예요? 하시쇼체입니다. 하시쇼체. 스시읍. 얘는 아나어 이렇게 얘기했고 얘는 스시읍 하시쇼체. 하와 오를 따서 그 다음 단계 하우체. 하우체는 뭐 들었느냐? 방구 꼈어? 오소구려.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어서 가시오. 하우체. 빨리 가오. 하우체. 가는구려. 그런 거. 어디 갔소? 하우체. 오소구려. 간단하죠? 문장의 종류가 어떻든 이런 말들로 끝납니다. 얘도 문장의 종류가 어떻든 스시읍이 들어가요. 자, 하계체와 헤라체는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요거 좀만 더 갈 건데 다음 시간에 요거 하나만 가보죠. 해체는 뭘로 끝나냐? 아, 지, 군. 어만 있지 않고요. 아어가 가장 대표적이긴 합니다. 지, 군으로 끝나도 그렇게 돼요. 해체라고. 해요체는 어떻게 돼요? 아요, 어요, 지요, 군요로 끝납니다. 아요, 어요, 대표적이에요. 격식체, 비격식체. 높임의 정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설명해야 될 거니까 오늘은 많은 양을 공부를 했는데 2개밖에 근데 못했습니다. 인용 표현과 높임 표현. 근데 그 외적인 것들 막 이런 거 설명해주고 어가너미가 뭔지 그다음 뭐 이런 거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어서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 좀 오래 걸렸고 오늘 할 거 되게 중요하니까 꼭 들어보시고요. 동광아, 너 언제 들어왔어? 그거요. 몇 시쯤에? 저 그거 할 때 뭐 외울